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겉보기에 우리나라의 토종개구리들은 힘세고 덩치 큰 외국 동물들에 비해 얌전해 보이고 크기도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물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의 개구리 200여 종이 멸종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과장된 정보거나 왜곡된 정보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것은 전혀 거짓된 말이 아니었으며 과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외국의 개구리들 200여 종을 멸종시킨 동물이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동물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는데요. 그 동물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외국의 그 많은 개구리들을 멸종시켜버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200여 종의 개구리를 없애버린 한국의 무당개구리. 외국에서 전 세계의 개구리 200여 종을 멸종시킨 우리나라 토종동물의 정체는 바로 무당개구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주 봤던 개구리로 어르신들이 도개구리라며 만지면 안 된다고 당부하곤 했던 개구리인데요. 붉은색과 검은색이 섞인 얼룩무늬가 전신에 퍼져 있는데 외모부터가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무당개구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연해주 등에 주로 분포하는데요. 무당개구리의 일종인 삼파개구리는 유럽에 서식하기도 합니다. 무당개구리는 어딘가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외모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리 강한 동물은 아닙니다. 크기는 고작해야 4cm에서 5cm 정도이며 자신의 몸 크기 이상을 적을 공격할 만한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요. 무당개구리는 천적의 위협을 받으면 배 부분에 붉은 무늬를 드러내고 죽은 척합니다. 이때 피부에서 흰 독액이 분비되어 천적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점막 등에 이 개구리의 독액이 닿으면 가려움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고 그 이상의 해는 없는데요. 이 개구리를 먹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그다지 해가 될 것도 없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나 손으로 잡았을 때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을 받을 뿐 보통은 별 느낌도 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무당개구리의 독성은 사람처럼 큰 동물에게 해를 끼치기에는 너무 미약한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좋을 건 없으니 혹시 이 개구리를 만지셨다면 바로 손을 씻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무당개구리 외에 두꺼비 또한 부포톡신이라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비를 날로 먹으면 남자한테 참 좋다고 먹었다가 돌아올 수 없는 저 먼 길로 가버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류의 소문은 무조건 믿지 마시고 항상 무언가 생소한 것을 드실 때는 먼저 정확한 과학적 정보와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무당개구리의 독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당개구리로 200여 종의 양서류들이 사라진 이유. 그렇다면 무당개구리가 전 세계의 개구리 200여 종을 멸종시킨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멸종 사건의 주범은 바로 무당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 곰팡이입니다. 항아리 곰팡이는 와호균 또는 양서류 호상균이라고도 불리는 단세포성 진균의 일종인데요. 양서류의 피부에 서식하며 케라틴을 파먹고 자라면서 호자로 양서류의 피부를 모두 덮어버리는 키트리디오 마이코시스라는 피부병을 유발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양서류들에게 치명적인 각질무좀이라고 비유해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인간에게야 무좀 따위 짜증나고 불편한 것 정도지만 양서류는 피부 호흡이 전체 호흡량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릅니다. 양서류 동물들은 와호균에 감염되면 점차 피부 호흡이 차단되고 결국에는 질식사해버리기 때문인데요. 일단 걸렸다 하면 거의 치료되지 않으며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 항아리 곰팡이는 1993년 호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미국과 유럽, 중남미, 호주를 휩쓸었는데요. 파나마의 황금 두꺼비가 단체로 죽어버린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 남미, 호주의 양서류들도 같은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후 약 200여 종의 개구리들을 실제로 멸종시켜버렸고 현재 양서류의 3분의 1이나 되는 동물들이 이 항아리 곰팡이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항아리 곰팡이균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처음 발생해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전 세계의 항아리 곰팡이균 표본을 모아 유전자 분석을 해본 결과 한국의 개체군이 가장 유전적 다양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의외로 한국산 무당개구리가 애완용으로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위험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무당개구리는 독도 그다지 별로 위험한 편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무당개구리는 해외로 넘어가 무분별하게 키워진 것인데요. 한국에서 자생하는 개구리들은 자연 선택 결과 항아리 곰팡이균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멀쩡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황소개구리의 경우 외래종이었지만
워낙 뛰어난 면역력과 생존력을 가진 탓에 이 무서운 항아리 곰팡이균조차 아무 피해를 주지 못했던 특별 케이스고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갑자기 한국에서 온 무단개구리가 떡하니 나타나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치명적인 항아리 곰팡이균을 퍼뜨려버리니 이에 내성이 없는 해외의 다른 양서류 동물들이 제대로 대응할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 피해가 200여 종 이상의 양서류들을 멸종시킬 정도로 크다니 여태껏 보아왔던 그 어떤 멸종 사태보다도 심각한데요. 해외에서는 상황이 이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아리 곰팡이균과 같은 병골근류에 의해 양서류 질병이 퍼졌다는 보고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시기는 50에서 120년 전쯤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개구리들이 연구 및 애완, 식용 목적으로 국제 무역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한국의 무단개구리는 관상 가치가 높다며 해외에서 각광받았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해외의 토착 양서류에게 병을 옮기는 과정에서 항아리 곰팡이균의 병원성이 더 강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항아리 곰팡이균은 37도에서는 4시간 만에 죽지만 26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숙주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숙주가 없어도 3주 동안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야생에 풀려나면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단개구리로 인한 양서류의 멸종을 막을 대책은 세계 동물보호단체들은 2008년부터 이에 대항해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양서류들의 표본을 수집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 항아리 곰팡이균으로 인한 전염병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린 후 다시 번식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유독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에서 피해가 컸을까요? 그 이유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다른 대륙과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참 떨어져 있는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 대륙의 양서류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구대륙의 양서류들을 만날 일도, 항아리 곰팡이균을 만날 일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의 무단개구리와 양서류를 빼놓고 다른 대륙의 양서류들이 모두 멸종해버리고 마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항아리 곰팡이가 창궐했던 호주와 북남미 대륙에서 개구리 개체수가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그나마 양서류의 번식 주기가 짧은 덕분에 곰팡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20년 사이에 면역을 가진 개체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섬지역이나 고립된 서식지,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양서류들에게는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원인은 무단개구리를 해외에 들여놓은 인간의 잘못이겠죠. 여태까지 해외 동물들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 중 이만한 것은 없었고, 이번에는 그 가해자가 하필 우리나라였다니 새삼 부끄러워집니다. 동물들이 인간으로 인해 고유의 서식지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유입되었을 때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점점 더 커져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거대한 재난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